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네. 네. 오늘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뜨겁지는 않거든.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필기할 것도 조금 있을 거예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무덥다라는 건, 절기가 지구 환경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여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있거든. 여러분,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구제역, AI 이런 거 들어보죠. 그 AI는 철새들이 움직이는 환경병이거든. 기후병이고. 그러니까 추운 날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5월달, 6월달 초에 AI가 대한민국을 덮어버렸잖아요. 추운 날이 아니라 거꾸로 기후와 변화, 환경이 뒤집어져서 뜨거운 여름날에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건 이미 환경의 기후의 독이 이미 한반도를 다 장악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창궐할 바이러스가 여름에 창궐한다는 건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가. 그런 건 옛날의 수행법, 그리고 상고 때부터 내려오던 선맥, 도맥, 여러 가지 체계들을 철학적 가치로 정신사상사를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 옹고지신입니다. 옛것을 숭상하고 존중하되 새로운 걸 대비하고 접목하는 건 시대적 정신에 의해서 늘 인문학적 텍스트로 진화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대적 정신을 감안하더라도 옛것을 숭상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시대로 끌고 나와서 대비를 해버리면 호흡적인 도수도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오장육보도 옛날에 도맥하고 끼워 맞추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도라든지 철학적 가치 그리고 사상적 가치는 종교를 포함해서 그거는 교육과 문화를 포함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현 시대에 맞게 퓨전 형태로 각색되고 편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장육보와 공기의 독 그리고 물의 순환적인 이치의 원리,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파동학적 측면에 물이 주는 에너지의 그 독, 수질은 다 오염돼서 지금 소독약 냄새가 폭폭 나잖아요. 수돗물을 틀면 아파트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나 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체계도 우리 때하고 달라요. 어디 사노라면 얘 부산에 삽니다. 이게 아니라 어디 살지라면 얘 레미안 살아요. 요즘은 요래요. 완전히 의식 체계와 인식 체계가 다 달라졌다고. 따라서 에너지 체계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대비하면 절대 안 돼. 그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창궐하고 있는 몸의 여러 가지 질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적 질환들, 이런 것들이 옛것에 대비하면 약이 없어요. 지금 이 몸을 갖추고 지금 이 텍스트에 맞추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적인 공해 독에 그리고 음식 독에 살아남을 수 있는 훨씬 더 잘 체계가 갖추어진 오장과 육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그 의식 조건의 변화에 따라 잘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그 의식 체계까지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갭 때문에 굉장히 사회성 저하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달려볼게요. 앞전에 오늘 제목은 무의식의 두 얼굴입니다. 이렇게. 이 얼굴이라는 표현을 쓴 건 우리가 각자들 그리고 깨달음 이런 거, 깨달은 현자들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기 이전에 본래 면목의 참 얼굴이라 그래요. 요걸 우리는 부처 얼굴, 하나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깨달은 현자는 반드시 얼이 들락날락하는 여러분들의 굴로 표현됩니다. 얼굴로. 그래서 아픈 이들은 이마를 찡그리고, 괴롭고 마음에 무게가 있는 사람은 미간을 찡그리고 요 코 중앙을 찡그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 밥 달라고 그리고 젖 달라고 입술로 표현하고 그래요. 쭈쭈 달라고. 다 모든 것이 얼로 드러나는 이 굴의 행위라고 결과가. 그래서 무의식적인 이 패턴, 즉 무의식이 뭐냐면 없을 무자잖아요.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이게 정의입니다. 무의식이 의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건 있는 걸 포함한 거예요. 이 자체가 텅 비었지만 진공묘유는 진짜 공한 이 허공은 묘한 뭔가가 있다더라. 에너지가 꽉 차서 이걸 참이라고 그래요. 우주 자체라고.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이때 존재하되 요 꽉 찼대, 텅 비었대 꽉 찬 것처럼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뭔가가 꽉 찬 참이 있다고. 이게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신의 영역이라고 감히 표현을 해요, 저는. 그런데 신의 영역만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은 이 두 갈래의 큰 축으로 갈래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무의식적인 습의 형태고, 이렇게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본성적인 무의식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무의식적인 습의 형태는, 이거는 본성의 반대예요. 본능입니다. 즉 본능적인 욕구를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성적인 무의식 형태는 글자 그대로 깨달은 현자들이 펼치는 정신 체계예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무의식의 제목이 두 얼굴인데, 마음은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음의 정의부터 또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 마음의 정의가 생각과 느낌입니다. 이렇게 쉬워요. 마음의 정의는 생각 더하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의 마음자리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느낌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감정과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기쁨,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느끼는 거니까. 육진, 육감 다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의가 뭐죠? 이렇게 물으면 생각과 느낌인데, 이 마음의 정의가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우면 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인간의 가진 마음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이 마음은 반드시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져요. 이거를 가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인간이 몸이 생긴 이후에 만들어지는 마음, 이걸 가짜 마음이라고 그래요. 왜요?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에 인간들한테는 삶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삶을 토대로 생산되는 마음의 무게, 이게 가짜 마음이에요. 마음은 딱 두 꼭지밖에 없습니다. 가짜 마음하고 진짜 마음하고 이렇게 딱 두 꼭지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는 참이라고 하거든. 참마음. 가짜는 거짓된 위선과 모순이에요. 이렇게 모순, 그 다음에 거짓, 모순, 뭐 이런 거 위선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마음은 두 마음이 존재하는데, 즉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진 마음이 업입니다. 이렇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사람의 가진 마음이 업이 되고, 이 가진 마음이 농축되고 적금하는 몸그릇이 있어요. 이거를 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습은 본능적인 욕구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쌓이는 것. 이게 어디에 농축되고 쌓이냐고. 이 습이, 무거운 마음이 바로 몸입니다. 몸. 여러분 몸. 이 몸에 습이 누적되면 마음의 무게로 업의 형태로 드러나든지 한 축이, 아니면 몸의 질환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무의식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거리고 심장이 뛰고 코에 숨을 쉬고 손을 가려울 때 긁고 머리를, 등이 가려울 때 긁어대고, 이것이 전부 무의식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걷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왼발 내밀고 다음에 오른발을 든다, 내린다. 로봇처럼 왼발을 다시 들어 올린다. 이때 머리를 만진다. 그리고 오른발 다시 든다, 내린다, 왼발 든다. 이렇게 안 해요. 걸을 때
무의식적인,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입력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슬기로 왔던 조상 선조들은 이런 데이터가 뇌 속에 구축되어 있어요. 정보라는 하나의 틀로, 그 프레임으로. 그래서 그것이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숨 쉰다,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린다, 내린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한 게 다 가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가진 마음은 여기에 마음의 무게로, 이렇게 마음의 무게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무의식적인데 이렇게 적어봅니다. 무의식 형태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따라서 몸의 형태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질환이에요. 완벽하게 질환에 노출을 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질환에 엉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사람의 미천이 뭐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미천이 두 갈래밖에 없어요. 몸하고 마음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업이라고 표현해요. 깨달으면 업은 없어요. 그런데 몸을 누진시키지 못하고 몸을 경영하지 못하니까 몸에 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마음이 여기에 켜켜이 쌓여서, 여기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습은 정의가 쌓이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물의 본성이 흐르는 것이요. 사람의 본성은 깨닫는 것이라. 그러면 습의 본성은 오로지 쌓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습을 무의식적인 자비로운 습으로 바꿔놓는 거. 이게 명상이에요. 진리고. 그래서 가짜 마음이 있고 진짜 마음이 있는데, 요 가짜 마음을 사람 마음이라고 그래요. 진짜 마음은 이렇게 하늘 마음이라 그래요. 하늘처럼 청정하고 투명하고 맑다 이래서. 본래부터 존재하던 진짜 마음을 하늘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이렇게 무의식,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니까 무의식, 이 무자를 빼볼게요. 그러면 의식이 또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무의식은, 오늘 공부가 무의식의 두 얼굴이잖아요. 첫 번째 텍스트, 첫 번째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찡그린 가짜 얼굴과 빙그레 웃는 얼굴이 따로 존재한다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식은 표면 의식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표면 의식. 이 표면 의식이 무슨 말이냐면, 표면이라는 말을 쓰신 분은 그 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하신 말이에요. 물론 그 제자들 칼융하고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프로이드를 능가하지는 못하거든. 표면 의식이 뭐냐면, 요렇게 이렇게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 요런 거하고 똑같아. 빙산에 표면 의식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바깥의 의식이에요. 외부 의식. 요렇게 표면 의식.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잠재 의식처럼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패턴, 이거를 내부 의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난 의식이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은 살고 있다. 요게 가짜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안에 내부 마음은 요걸 참 마음이라 그래요.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으니까. 자, 요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 거예요. 마음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뉠 때, 의식 자체는 표면 의식의 영역이고, 요거 의식, 요게 가짜 마음입니다. 표면 의식, 드러난 거, 조금 드러나 있는 거. 무의식은 표면 의식을 있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이자 내부 의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내부 의식을 가지고 본래부터 존재했던 청정한 마음이다. 요게 하늘 마음이고 신의 마음이에요. 요렇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줘요. 줘줘, 하나님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너무나 막 마음이 무거우니까 죽지 말고, 자살도 해보잖아요. 우울증에. 죽지 말고 하나의 방을 만들어 줄게. 거기에
살짝 키핑해놔라. 이래가 조아조 하나님이 선물을 내줘요. 무엇이 간에 억압과 상처 그리고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생산되는 가치체계와 원리를 적금 형식으로 담아두라고 이게 방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그 방도 지금 이제 쫓아가 볼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마음의 방.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모든 기억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무의식 안에 여기에 현실의 방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모든 기억의 총체예요. 현실의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드컵을 몇 년도에 해요, 우리가? 몇 년도에 월드컵 하죠, 우리가? 한일 월드컵을. 2002년. 그렇죠. 2002년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는 기억. 첫 아이를 몇 년도에 낳았는지, 내 결혼식 할 때 목화 예식장에 했는지, 첫 아이를 놓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시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었는지, 이렇게 알고 있는 기억이 여러분 무의식 방에 이렇게 무의식 마음의 방에 현실적인 감각의 기능으로 작용하면서 현실적인 마음의 무의식적인 방을 만들어 놓았다고.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잊고 있는 거. 잊고 있는 모든 기억의 방이 있어요. 이거를 현실의 방이 우리 한번 기억에 첫 때 세 개 총체했잖아요. 여기는 망각의 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분명히 알 듯 말 듯한데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누가 툭 찔러줘요. 그때 왜 그때 세월호 사고가 그렇지. 그때 동서가 그때 왜 둘째 낳았잖아.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백화점 무너질 때 성수대교 무너질 때 나라에 그때 구포열차 사건 났을 때 하고 큰 사건을 잊고 있는데 얘기해주면 망각이 있는 거잖아요. 잊고 있는 거. 아하 하고 잊고 있었는데 상기시켜주면 떠오르는 거. 요것이 무의식에 요 방에 저장을 해놔요. 안전장치로. 이 잊고 있는 기억 나는 싫다. 정말 징글징글해서 그게 뭐가 있죠? 억압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싫고 신랑한테 짓눌리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고부간의 갈등으로 숨소리도 듣기 싫고 발소리도 듣기 싫고 막 잊고 있는 기억이 있어요. 억압의 형태로. 그 억압은 반드시 상처를 동반합니다. 상처로 짓 물려져서 가슴 속에 혼집에 머리꼴에 막 담아둔 거예요. 의식 체계 안에 무의식적으로. 그랬을 때 잊고 있는 이 망각의 기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압의 형태로 상처의 형태로 그대로 결과로 도출만 돼요. 재현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 방이 이상의 방입니다. 이렇게. 시끄러.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됐어. 난 행복하고 싶어. 축복받고 가치 있게 살 거야. 아주 이상적으로 미래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은 미래에 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완전히 모르고 있는 기억이에요. 있는 기억. 자, 해볼게요. 이상적인 거. 여러분이 전생에 누구였는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하지만 전생에 습관화된 버릇은 여기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앞생에 하던 습관의 힘은. 그래서 모르지만은 또 요 모르고 있는 옛날 거, 과거, 현재, 지금,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다 있어요. 한 축으로. 그래서 무의식적인 이 패턴을 정리만 해주면 미래에 다가올 나의 다가올 삶은 굉장히 건강하고 가치 면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또 몇 줄 읽어볼게요. 우리는 내부의식을 가지고, 내부의식, 모르고 있는 이 기억을 가지고 본래부터 존재했던 청정한 마음이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날 이때까지 마치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유연하지 못한 사고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 무의식은 마치 성력 그 자체입니다. 이게 즉 인간의 의지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 그 자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한 지 이미 오래예요. 여기에는 아인슈타인도 학자도 세계적인 석학들도 의료학자들, 심리학자들, 인지학자들 이런 분들조차도 여기에는 성력 그 자체라서 프로이드한테 맡겨둔 채 아무도 여기에 근접할 생각도 안 해요. 다가갈 수 없는 성력 그 자체로 여긴 지가 이미 오래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무의식 전도사거든. 제가 다 깨부셔버리고 그 자체를 저는 수용할 수가 없는 가운데 무의식의 체계를 학문적인 측면, 인문학적 텍스트로 살짝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이고. 이미 그렇게 생각한 지 오래인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다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아주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이고 아주 위험한 사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인간의 인식과 사고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 맞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와 인식이 배제된 알매의 영역의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영역인 무의식의 세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인간 고유의 지성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정신의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래서 무의식의 원리를 철저하게 알아야만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확장해서 더 큰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루어질 무의식의 세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텍스트 측면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분야인데 그 두 가지 측면은 잠깐 쉬었다가 1분 또 시작할게요.